관악구에 있는 봉천 인원 아파트입니다. 방 2개, 거실 겸 주방, 욕실 화장실입니다. 단지는 작고 정말 아담해요. 주변은 숲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건물이 굉장히 적어요. 서울에서도 조용하고 숲의 느낌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이 머무시면 참 좋겠습니다. 아파트 아닌 유일한 빌라입니다. 실을 가로질러서 통베란다 있죠. 거실부터 넓죠. 베란다, 욕실 화장실, 주방입니다. 35평 정도 되는 거예요. 넓고 넓어서 너무 좋습니다. 시간이 한적하고 좋습니다. 토에 피어도 꽃이고 깨깔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안녕하세요. 쓸모있는 주거복지수다 정큐입니다. 오늘은 2023년 8월에 공고가 나고 만 2년이 지난 후에 공고가 난 공공주거환경 임대주택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가 입주자도 뽑고요. 예비 입주자도 뽑습니다. 오늘 할 말 진짜 많거든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택 먼저 보실게요. 35형 관악구에 있는 봉천 인원 아파트입니다. 전용 10평, 우리가 상상했을 때 15평 정도입니다. 방 2개, 거실 겸 주방, 욕실 화장실입니다. 큰 방에는 베란다가 있죠. 1998년에 준공이 됐지만 굉장히 깨끗해요. 제가 봤을 때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단지는 작고 정말 아담해요. 주변은 숲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건물이 굉장히 적어요. 서울에서도 조용하고 숲의 느낌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이 머무시면 참 좋겠습니다. 과학교육원, 낙성대 공원과도 가깝습니다. 2023년에 예비 8번까지 당첨이 됐어요. 49형 양천구에 있는 신정푸른마을 1단지입니다. 전용 11평, 우리가 알고 있는 평수로 16평 정도입니다. 방 2개, 거실과 주방이 분리되어 있고요. 침실과 거실에 베란다가 있어요. 2001년에 준공됐고요. 도배장판이 깨끗한데 저는 괜찮은데 젊으신 분들은 이 진한 갈색 몰딩이 어떨까 모르겠어요. 사실 그래도 저는 짱짱한 게 훨씬 더 좋더라고요. 금액은 더 좋죠. 초중고가 가까이 있고요. 연희생태공원도 가까이 있습니다. 만약에 아이를 키우신다면 동네에서 친구들끼리 놀러 갈 수 있는 인프라가 자연스럽게 있죠. 그러면 부모들은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장점이 또 있다는 거 확인해 주세요. 2023년에 예비 15번까지 당첨이 됐습니다. 59형 노원구에 있는 온수 연립주택입니다. 이름에서 아시다시피 아파트 아닌 유일한 빌라입니다. 전용 18평, 약 21평 정도 되는 거예요. 방 2개, 거실과 주방, 식당이 분리되어 있고 욕실, 화장실 있습니다. 침실을 가로질러서 통베란다 있죠? 주방 옆에도 베란다가 있습니다. 이렇게 베란다가 많으면 주택의 열손실이 적습니다. 단열에 좋습니다. 모든 짐 베란다에 다 내놓으시면 내부 공간은 훨씬 더 깨끗하고 넓게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59형이라 거실부터 넓죠? 베란다, 욕실, 화장실, 주방입니다. 1층에 주차장이 있어요. 어린이집 경로당이 근처에 있고 7호선 수락산역과 도보 7분입니다. 84형 영등포구에 있는 당산의 SL71입니다. 전용 25평, 35평 정도 되는 거예요. 넓고 넓어서 너무 좋습니다. 방 3개, 욕실 2개, 주방, 식당 넓어요. 거실 넓어요. 발코니가 3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방에 수납장들이 있죠. 짜투리 공간에 설치되어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편이 한적하고 좋습니다. 2호선, 5호선 영등포 구청역과 도보 11분 정도 되는데 5호선 영등포 시장역과는 도보 7분입니다. 제가 여러 번 왔다 갔다 했던 곳이기도 한데요. 걷기에도 편안하니 아주 좋은 곳입니다. 23년 자료를 보면 예비 7번까지 당첨이 됐어요. 거주기간이 따로 나와 있지 않죠. 보통 이런 건 법령에 따라서 확인이 되는데요. 20년 정도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20년을 그냥 한 번에 계약하고 쭉 사는 게 아니고요.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합니다. 여기서 잠깐! 20년이라는 건 20년을 다 채워서 살아야 하는 의무 기간이 아니에요. 20년까지는 안정적으로 거주를 보장하니까 그 전에 다른 주거지로 옮기든 아니면 다른 임대주택이 당첨이 돼서 이사를 하시든 아니면 분양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해서 이사를 하시든 그 20년 안에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주기간 20년 아닌데요? 뭐 이렇게 거주기간 확인하려고 너무 애쓰지 않으셔도 돼요. 입주가 먼저입니다. 왜냐면 법이 바뀌면 입주기간 또 늘어나요. 전세임대주택 2023년에 30년으로 늘어났어요. 그 전까지는 20년이었거든요. 게다가 청년, 신혼부부 또 소득에 따라서 거주기간 다릅니다. 재개발 임대주택 철거민 자격이 있는 게 아니면 원래 6년이었어요. 그런데 8년이 됐다가 12년이 됐다가 20년이 됐다가 지금
영구적으로 살 수 있죠. 우리의 요구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행복주택도 거주기간이 늘어났죠. 또 행복주택도 거주기간 더 늘어나려고 지금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기간 어떻게 확인하느냐, 도대체 정확한 정보가 뭐냐? 입주하시고 나서 관리사무소에 물어보시는 게 최적이다. 그런데 SH 동사도 지자체도 다르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면 법령이지만 또 실질적으로 그때 신청했었을 때는 또 다르거든요.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되니까 제가 20년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저한테 이거 SH에서 확인했는데 20년이다 50년이다 연구다 이런 거 따지는 거 의미 없어요. 우선 뭐다? 입주가 먼저다. 신청 자격 요건, 말 그대로 누가 신청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다 신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정 방법, 신청한다고 다 입주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2022년 우리나라 임대주택 공급이 0이었어요. 0. 이렇게 한 해에 공급이 없잖아요? 그럼 3, 4년간은 임대주택 보릿고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집도 지어야 되고 뭐 공급하고 이런 과정들이 또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튼 선정 방법은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입주하시는 분들을 뽑는 거예요. 어떻게? 가점제 플러스 추첨제 이렇게 두 가지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점수가 커트라인이 넘었어도 추첨제에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 나오는 모든 임대주택 내가 자격이 되면 우선 다 신청하고 봐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억하셔야 하는 건 재계약 요건이에요. 우리가 20년 산다, 10년 산다, 영구적으로 산다고 하는데 실제로 2년에 한 번씩 계약을 갱신합니다. 그때 유지하셔야 되는 요건이 있어요. 이것과 신청 자격 요건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계속 거주 요건은 무주택 상태, 소득, 자산 이렇게만 봅니다. 이 소득, 자산은 임대주택별로 또 살짝씩 다릅니다. 이 세 가지 다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첫 번째, 신청 자격 요건 보시겠습니다. 공통 신청 자격, 무주택 세대 구성원, 성년자, 서울시 거주자입니다. 여기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은 세대주로 신청하시는 분 계시죠? 그 세대주의 부모님, 배우자의 부모님, 내 자녀, 내가 재혼했다면 배우자의 자녀, 내 자녀가 결혼했다면 자녀의 배우자까지를 말하는 거고요. 내 형제 자매는 아닙니다. 이분들이 집이 없어야 돼요. 등기상 취득신고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년자는 만 19세 이상을 말하는 거죠. 서울시 거주자는 모집 공고일 9월 26일에 서울시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득 요건 있죠? 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60제곱미터 이하는 월평균 소득 70% 이하입니다. 1인 가구는 20%포인트 더 높게 적용이 되고요. 전용 60제곱미터 이상인 주택을 신청하실 거는 하나밖에 없죠. 84 SH1 항상 인기 많죠. 소득 요건 120% 이하입니다. 1인 가구는 20%포인트 높은 140%까지네요. 만약 제가 4인 가구인 제가 여기에 신청한다고 하면 월소득 1,029만 3,706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 이런 차이도 용납이 안 돼요. 근로소득은 세전소득을 말하는 겁니다. 만약 저희 남편이 사업을 하고 제가 취업을 한 상태라면 남편은 사업소득, 제 근로소득, 세전소득, 그리고 아동수당 다 포함이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 부모님이랑 같이 살 거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조노령연금을 받거나 주거급여를 받고 계신다면 공적 이전소득이라고 하는데 이것까지 다 포함된 소득을 말하는 겁니다. 자산 요건이 있습니다. 부동산가액만 확인하고요. 2억 1,550만 원 이하입니다. 보험, 주식, 채권 안 봅니다. 부동산 하나만 봐요. 부동산이라고 하니까 주택 되는지 물어보시는데요. 신청 자격 요건에서 무주택이어야만 한다고 했죠? 주택은 안 됩니다. 상가나 비주거용 오피스텔, 사무실 이런 부동산을 말하는 거고요. 농지, 축사나 도로 하천 이런 공공용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 요즘 이런 쪼개기 땅을 수익이라고 살아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여기에 대해 또 할 말이 많지만 결론은 그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라는 거 기억만 해주시고 나중에 때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가액 3,803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여러분 자동차가액 확인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되는데요. 한 K7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대주택 사는데 왜 이렇게 자동차가 좋은지 모르겠다라고 묻는 분들 계세요. 근데 그냥 물어보면 되는데 좀 비꼬면서 말하는 분들 계시죠. 기분 나쁘게. 그거는 법을 잘 모르셔서 그래요. 법이 그렇다라는 거 짚고 넘어갑니다. 이 중에서도 1순위는 청약저축 24회 이상 납입하신 분들, 2순위는 6회 이상 납입하신 분들입니다. 이렇게 신청 자격은 무주택, 나 서울 산다, 성년자,
내 소득, 부동산, 자동차를 보는 거고요. 여기에 청약저축 24회가 있어야 내가 1순위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구산 그린빌 신청하시는 분들 40제곱미터 이하 있는 거 영구 임대주택 입주 자격이 맞으시면 됩니다. 40제곱미터 이하 신청하시는 분들 1순위 청약저축 24회 이상 납입하시는 분들이라고 했죠. 이분들이 5년 이상 무주택 상태셔야 하고요. 집을 5년 동안 취득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청약저축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도 자리가 남으면 3년 이상 무주택 청약저축 납입 횟수 많은 사람부터 자르고 그리고도 자리가 남으면 그냥 청약 횟수 많은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2순위도 같습니다. 3순위는 그냥 추첨이에요. 그런데 2순위까지 가기엔 이번 공급량도 너무 적어서 아쉽네요. 40제곱미터 이상 신청하시는 분들, 노원구 온수 연립주택, 월계 사슴 2단지, 당산 SH1 등등 있었죠. 1순위 청약저축 24회 신청하신 분들이죠. 이분들 중에서 5년 이상 무주택, 청약저축 60회 이상, 그리고 총액 많으신 분들입니다. 총액 나왔어요. 이분들 먼저 뽑고 자리 남으면 3년 이상 무주택 저축 총액 많은 사람이고요. 다음에도 자리가 남으면 그냥 저축 총액 많은 사람들입니다. 2순위도 같고요. 그러니까 49형 이상 신청하시는 분들은 횟수도 60회 이상이셔야 하지만 금액도 총액 많아야 해요. 제가 그동안 늘 말씀드렸던 2만원 아니고 10만원씩 넣으셨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넣으셔서 1000만원도 훌쩍 넘으신 분들이 아마 되시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청약의 중요성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죠. 청년분들, 신혼부부분들, 임대주택 분양이 당첨되거나 하면 청약 깨도 된다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청약저축의 기본은 그냥 죽을 때까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언제 깨냐? 요양병원 갈 때 자식한테 손 안 벌리고 혹은 1인 가구라면 나 스스로 나를 책임지기 위해서 그때 가져갔다. 아니면 장래 비용으로 쓴다 라고 생각하시고 2만원씩 계속 넣으세요. 만약 못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넣지 말고 계시다가 또 다시 넣으시면 돼요. 또 깰 수 있죠.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보다 길어요. 그러면 그럴 때 또 여지되면 다시 2만원씩 넣으시면 됩니다. 중장년 분들 늦었다고 생각해서 안 넣으신 분들 있어요. 55세부터 넣으셔서 50년 공공임대주택 가신 분들 계십니다. 생각보다 인생 다채로워요. 따라서 지금 가입 안 하신 중장년 분들 40대 이상 분들 2만원씩 꼭 가입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총액 많은 주택이 나왔죠. 이러니 2만원이 아니라 10만원, 25만원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임대주택 얼마 만에 나왔죠? 2년에 한 번 나와요. 우선 임대주택은 사실 총액보다도 횟수를 보는 게 90%예요. 그래서 정말 총액을 늘리고 싶다 하시면 여유가 되실 때 20만 원씩 넣었다가 또 좀 안 되면 2만 원 넣었다가 이렇게 한 계좌의 금액을 바꿔서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횟수를 늘리시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되면 총액도 늘고 횟수도 늘겠죠? 그런데 횟수는 수정이 안 됩니다. 요거 꼭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또 하나! 가족별로 다 가지고 있어야 한다. 부부도 따로, 자녀별로 따로. 이거는 제도를 기반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청약만큼 확실한 게 없거든요. 여러분, 인생 깁니다. 긴 인생 보험 든다 생각하고 2만원짜리 청약 각 다 넣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공고 이때 이날을 기준으로 무주택 상태, 서울시 전입신고 상태 등을 확인합니다. 신청 접수 1순위 10월 13일 월요일부터 10월 16일 목요일까지예요. 온라인 방문 접수 모두 하고 있습니다. 1순위는 뭐였죠? 청약저축 24회 이상이었죠. 이분들 신청하시고요. 2순위 청약저축 6개월 이상. 이분들은 2순위 신청 접수를 받는다는 내용이 게시되면 그때 신청하고 게시 안 되면 2년 또 기다리셔야 합니다. 3순위도 마찬가지예요. 더 많이 공급되면 좋겠죠. 서류심사 대상 발표 10월 24일 금요일, 당첨자 발표는 2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유의사항 예비입주자 모집합니다. 예비입주자는 평균 퇴거율을 고려해서 선정했다고 나와 있어요.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그 기간은 27년 2월 25일까지만 유효하고요. 이전에 계약하겠냐고 연락이 안 오면 자격은 상실됩니다. 방문 청약 있습니다. 신청 단지별로 접수 날짜가 다 다르니까 내가 신청할 단지를 미리 확인하시고 날짜에 맞춰서 방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기 시간 정말 길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공인인증서나 카카오톡, 네이버 등 간편 인증서로도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주변에 도움 요청하셔서 모바일 가입하는 거 익숙해지는 걸 꼭 추천드립니다. 무주택 기간 5년, 3년 이렇게 있죠? 이건 만 30세 이후부터의 무주택 기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신고한 날로부터 무주택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결혼하면 어른이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2023년 8월에 공고가 나고 2년 만에 공고가 난 임대주택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짓지 않는 임대주택들은 이렇게 공고 텀이 길 수밖에 없겠죠. 이외에도 다양한 임대주택들이 아파트든 빌라든 연립이든 더 많이 지어지길 바랍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매입 건설형 임대주택은 6%대가 안 됩니다. 전체 부동산에서. 전세 임대주택은 많아질수록 너무 비싸지고요. 전세가를 오히려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잠시 숨고르기를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내년에 지방선거 있죠? 각 의원들, 구청장님들, 시장들 후보들에게 강하게 매입건설 임대가 필요하다고 함께 목소리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야기가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을 댓글 남겨주세요.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내게 맞는 임대주택, 임대차 계약, 생애주기별 임대주택 등 궁금하시면 쓸주다로 메일 주세요. 상담도 하지만 다양한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꾹꾹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주거 안정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